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호입니다. 저는 지금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하노버 국제 사용차 전시회 IAA 모빌리티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두 개 모터쇼가 경연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곳 좀 하노버에서 모터쇼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미넨에서 열리게 됩니다. 매년 번갈아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용차, 그 중에서도 이제 IAA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차 전시에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기 파워트레인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각 제조사들이 다양한 전기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한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은 회사죠. 볼보 트럭 같은 경우에 다양한 전기차들을 이렇게 무대에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조만간 이제 전기 트럭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IAA에서는요, 전기 모터와 변속기를 통합한 EX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대형 전기 트럭에 대한 양산 계획도 며칠 전에 발표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볼보 브랜드 가운데 가장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 전기 트럭 모델들을, 전기 사용차 모델들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트럭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들이 이제 중형 전기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44톤, 총중량 44톤의 대형 전기 트럭들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볼보의 이 대형 전기 트럭에 탑재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SDI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벨기에 겐트 공장에서 배터리 팩을 좀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올해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전기 트럭에는 삼성 SDI와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배터리 팩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이 차량의 오너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배터리 팩은 충분히 이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주행거리도 이제 늘릴 수가 있겠죠. 잠깐 이제 부스에 전시된 차량들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차량이 볼보 FE 전기 트럭입니다. 주행거리가 FE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는 200km를 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는 전기 트럭이고요. 지금 이 뒤쪽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대형의 배터리가 차량의 중간쯤에 이렇게 하부에 탑재가 되면서 중심, 무게 중심 같은 것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면은 이제 대형, 조금 더 긴 차축을 가지고 있는 FMX 이 전기 트럭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3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통 볼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트럭의 주행거리를 한 300km에서 400km 정도, 이 정도로 좀 개발을 중이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수치를 그냥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트럭을 운행하는 일반적인 오너들의 평균 주행거리에 맞춰서 이 주행 가능 거리도 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조금 더 정보가 낮은, 이 차량 지상고가 낮은 이런 트럭들도, 전기 트럭들도 좀 전시가 되어 있는데, FE 일렉트릭 로우 엔트리 캡 모델입니다. 상당히 딱 봐도 차량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시피 하죠. 이제 흡사 이 전면부만 보면은 전면부만 보면은 이 버스, 일반적인 전기 버스가 좀 생각날 정도로 하나의 좀 정보가 낮은 트럭입니다. 차량의 뒤쪽에 역시나 이 전기 트럭답게 배터리가 이 뒤쪽에 양쪽에 위치해 있는 것 볼 수가 있고요. 자, 한쪽에도 이제 볼보의 핵심 전기 트럭이 될 것 같죠. FM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에도 위쪽에서도 보면 이제 일렉트릭의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차량의 그릴 쪽에도 일렉트릭, FM 이런 로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량의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는 전기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컨테이너 같은 것을 결합할 수 있도록 이 뒤쪽이 구성되어 있는 차량이 이제 F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기 트럭의 한번 내부도 한번 살펴볼까요? FM 일렉트릭 모델인데요. 지금 상당히 다양히 정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식수대인가요? 커피 메이커인가요? 여기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거리 운행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기 트럭이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 배터리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세이프티와 관련된 기능들, 세이프티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도 적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장거리를 운행만 한 만큼 이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시트 또한 착자감이 굉장히 좋은 이런 시트를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트럭을 항상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전고에서 오는 이 뭔가 이 분위기는 단순하게 승용 모델들을 이렇게 시승하고 시승기를 전해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을 또 받게 되네요. 네, 볼보 트럭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이제 50% 가까이 이제 전기 트럭을 점유율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2040년에는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전기 트럭으로 이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 볼보 그룹은 전기 트럭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 트럭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10년 후라도 뭐 디젤 모델이라든지 기존의 내연기관 트럭뿐만 아니라 뭐 수소 연료전지까지 각각의 시장에 맞춰서 이러한 파워트레인 전략이 좀 실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전히 전기 트럭만 생산하게 되는 시점 전까지는 다른 형태의 파워트레인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각각 시장의 변화에 좀 대응한다는 방침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트럭에 조금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IAA 2022 현장에서도 이베코와 협력을 통해서 뭐 개발한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을 현대차가 살짝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국내에서의 점유율 또한 높은 이 볼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트럭에 조금은 더 무게를 싣고 다양한 모델들, 다양한 라인업들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볼보의 전기 트럭이 이제 상륙을 할 텐데요. 많은 이 트럭 오너분들이 전기 트럭이 과연 좀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성은 좋긴 하지만 이 유지 비용, 차량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 또한 점점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명확한 시점, 언제쯤이면 조금 더 디젤보다는 좋아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실물, 이 현장에 와서 실물을 보니까 볼보그룹의 자신감 같은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는 좀 현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로터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베코 전시관에 와 있는데요. 이베코 역시 다양한 이 전동 파워트레인 차량들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뭐 전기 트럭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한쪽에 전시된 차량들이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에서 파워트레인을 공급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이제 2대1 사용차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소 연료전지를 통한 파워트레인, 파워드 바이 현대라는 이름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이베코가 만들고 있는 2대1는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존에 탑재하고 있던 다양한 차량들을 선보였지만 현대차와의 협력을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수소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을 포함한 버스를 개발한다고도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IAA에서는 이 수소 파워트레인에 탑재한 이베코의 2대1 모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 수소 탱크가 지금 가득 이 차량의 뒤쪽에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동력으로 하는 차량이 수소 연료전지 차량이고, 또 이베코와 현대가 협력을 해서 만든 차량이 이제 앞으로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이제 파워트레인도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 수소 연료전지 스택과 함께 이쪽에는 파워트레인이 좀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적당한 크기. 상당히 좀 소형화된 그런 파워트레인의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CNG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는 이베코의 뭐 차량들도 이렇게 옆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트럭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 수소 연료전지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이베코가 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인 거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차량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90kW급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그 다음에 140kW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는 차량이고요. 160마력 정도의 이런 출력이 되는, 170마력 정도의 출력이 되는 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50km고요. 3톤의 적재 중량, 그 다음에 충전 시간 15분 내외로 충전이 된다는 점,
아무래도 수소 파워트레인, 수소 연료전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짧은 이 충전 시간이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베코 같은 경우에 이제 2대1 배터리 전기차도 이런 전시장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이 적재 중량이 상당히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수소 연료전지 상용차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